네, 이번 시간은 작품에 나온 지식을 좀 더 깊게 하지만 재미있게 알려주는 아는 척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배지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작품 아는 척의 핵심은 뭘까요? 네, 오늘의 핵심은 로봇과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단의 측면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판단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명백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로봇 스스로의 기호, 그러니까 좋고 싫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강화학습이라는 걸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전공을 한번 살려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화학습은 실제로 알파고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이 뭐냐 하면 행동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고 특정 환경 속 경험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학습하여 업데이트하고 원하는 목적에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린이로 쳤을 때 잘한 행동에는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은 감정을 학습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반응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인간의 뇌처럼 그 환경만으로 인해 반응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그간 쌓인 데이터를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출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알아채고 주어진 정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한 감정을 출력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감정을 알아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사만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네.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지,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있어도 잘 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말이나 네. 글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말투나 이런 데 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그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사람의 목소리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호흡이나 말투나 이런 거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심리학에 그런 이론 있잖아요. 불쾌한 골짜기. 왜냐하면 인간이랑 약간 안 비슷하게 닮으면 맞아요. 오히려 더 불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저도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우리랑 예를 들면 호흡하는 어떤 포인트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말의 악센트가 다른다던가 이래버리면 오히려 전 그걸 너무 불쾌해서 못 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슷한 시스템이 지금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요? 챗봇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챗봇이 저는 물론 개발이 좀 덜 된 것들은 인간이 아닌 게 너무 확확 티가 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디 대학교에서 조교들이 보통 이렇게 Q&A 질문들 같은 거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이걸 대신 답변하게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어떤 학생도 그게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몰랐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글로는 되게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의 감정 수요를 맞추는 건 조금 아마 앞으로도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지만 단순히 모르는 걸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것 정도는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런 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쓸 것 같아요. 네, 좋은 비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비서의 용도라면 충분히 쓸 수 있죠. 저는 약간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공지능까지는 아닌데 그 옛날에 심심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알아요. 계실지 네. 모르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 한번 써봤었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까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쿵 했을 때 걔가 짝 해주는 정도만으로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해서 만약에 내가 화낼 때 얘가 좀 받아쳐주고 내가 웃을 때 얘가 같이 웃어주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냐 하면 프랑스의 알데바란 로보틱스와 소프트뱅크 모바일이 개발한 2004년에 공개된 페퍼라는 로봇입니다.
페퍼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한 후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센서를 통해 사람의 상태와 표정을 인식하고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하여 어떤 감정인지를 파악한다는 거죠. 페퍼의 두뇌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탑재했는데 왓슨은 사람의 문장을 분석해 말과 글에 실린 그 미묘한 감정을 파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말투나 아니면 간격이나 뭐 이런 세밀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페퍼라는 로봇은 감정 톤으로 분노나 두려움, 기대, 놀람, 슬픔 이런 것과 같은 이제 감정을 분석을 하고요. 둘째로는 사람의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인 톤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개방성, 협력을 지향하는 동정심, 조직 안에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양심까지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인 추론과 확신, 절제 등을 분석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은 거의 그녀에서 사만다의 모습과 참 유사한데 주인공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속에서 감정을 찾아내고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아서 문제도 존재하긴 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이 사람이 아니죠. 네. 이 인공지능이 네.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조나 말투는 문맥에 따라서 엄청 크게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벽히 복사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ARS 들으면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폰이 갤럭시인데 빅스비를 쓰면은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다른 걸 검색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아마 어조나 톤이나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인간에 따라서 다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할 것 같은 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블랙조크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얘네는 말 그대로 정말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 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좋은 말을 나쁜 어조로 하든가 나쁜 말을 좋은 어조로 하면 얘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페퍼라는 로봇은 음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문이나 답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빅스비나 시리에서도 느낄 수 있죠. 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할 것이고 또 학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발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기보다는 그간의 경험에서 출력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건데 쓰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게 로봇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인식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들이 인간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는 로봇이 감정이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부분입니다. 네. 배지님의 인공지능 아는 척은 이까지 듣고요. 다음은 새로운 코너인 배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